안녕하십니까. PS랩의 송식입니다. 연구개발 부문의 문제 회피 방법론 DFSST 제10강 CCR 도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재는 DFSST 편에 225페이지부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참고로 기존의 17건에 대한 시리즈를요, 한 개로 이제 통합하는 그런 그 개정판을 내놓고 있고요. 곧 작업이 이제 마무리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현재는 기업에서는 제가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개교육을 원하는 이제 개인이라든가 취준생들의 문제 해결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요, 학습 지원 시스템을 이제 개발할 예정에 있고요. 이 학습 지원 시스템은 거꾸로 교실이라고 그러죠. 그 플립드 러닝, 온라인상에서 교육을 하고 오프라인에서 미니 교육을 통해서 이제 역량을 좀 높여주는 등 여러 가지 이제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을 거고요. 많은 성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앞서 이제 VOC들을 우리가 정리를 한 것이 이제 VOC 체계화죠. 자, 그를 통해서 스텝 6, 4개의 세부 로드맵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측정 대상이라는 것을 이제 결정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목표를 설정하는 그 메저링의 활동이 마무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측정 대상이라는, 즉 Y를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 앞서 VOC 체계화의 내용을 가지고 CCR을 도출하는 이런 활동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 CCR로부터 이제 CTQ가 결정이 되는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된다 그랬죠. 자, 그럼 그 CCR이라는 게 무엇인가? Critical Customer Requirement, 고객의 이제 핵심적인 요구사항인데, 말이 좀 어렵습니다. 예를 좀 들면요, 교재에 있는 얘기입니다. 장난감 매장에서 고객이 어휴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관리 매니저는 그 얘기만 듣고는, 어유라는 소리만 듣고는 무슨 어떤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뭐 고장 난 거밖에 없어서 그런 한숨을 쉰 건지, 원하는 완구가 없어서 그런 건지, 뭐 개인적인 일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죠. 굉장히 다양한 가능한 그런 그 어떤 요구사항, 의미가 있을 텐데, 그래서 물어봅니다. 물어봄의 원칙, 물어봅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런데 제품 종류가 나는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없다더라. 그러면 어유라고 한 이 원시 데이터라고 그럽니다. 원래 이제 그 고객의 소리가 구체적으로는 제품의 종류가 다양했으면 이라고 하는 것을 대변했던 얘기란 얘기죠. 구체적으로는 그것이 제품의 종류가 다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CCR의 형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원시 데이터, VOC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런 것을 CCR, 고객이 핵심적으로 요구한 것이 제품 종류의 다양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CCR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그 프로세스에서는 뭐 수십 년간 운영되는 경향이 좀 짙죠. 그래서 고객과의 어떤 거래 관계도 수십 년, 뭐 짧게는 뭐 수년에서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오기 때문에 고객의 요구사항들이 좀 구체적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모호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단가 좀 낮춰달라, 뭐 시 분량률을 좀 줄여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럴 때에 그러면 CCR은 추가적으로 도출할 필요가 있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물어봄의 원칙을 통해서 얼마나 낮췄으면 좋겠는가, 또 어느 수준까지 분량률을 낮춰줬으면 좋겠는가. 그래서 이것이 0%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해도 그것은 고객의 명확한 어떤 그 핵심적인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뭐 그대로 적시할 수 있습니다. 물론 타협을 해서 3%다 뭐다 조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고객의 요구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톤당 얼마, 시 분량률 얼마 이하 라고 하는 수치의 표현으로 가면 더 이상 구체적으로 표현할 길이 없다. 즉 최고의 어떤 CCR이 되는 경우에 어떤 표현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VOC가 나왔을 때 CCR을 얻는 방법은 지속적으로 물어봄의 원칙을 통해서 이렇게 수치로 표현하는 데까지 이르면 그것이 곧 CCR이다. 이렇게 정의하면 이해가 좀 쉬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우리의 주제로 돌아와서요. 앞에의 세부 로드맵에서 우리가 그 요구 품질에 대한 수용도 트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QFD라고 하는 것의 왼쪽에 요구 품질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인풋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요것들에 대한 분석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 거죠. 뭘 하기 위해서요? CCR을 도출하기 위해서.
CCR은 그래서 점수로 이제 우선순위의 어떤 형태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동등하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서로 간에 상대적으로 또 중요한 어떤 그 요구 품질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건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이제 제품을 개발함에 있어서 어떤 것은 새롭게 반영을 해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상대적인 중요도는 차이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어떻게 구분하느냐? 바로 QFD 이쪽에 보시면 품질 기획이라는 것이 있어요. 확대하면 이제 이런 항목들로 이루어지는데요. 조금 더 확대해 보면 바로 요 요구 품질, 요 안에 요걸 뺀 겁니다. 요구 품질하고 품질 기획을 이제 붙여놓은 그런 상황인데요. 결국 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런 항목들을 평가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요구 품질 웨이트에 나오는 점수의 우선순위를 통해서 요 요구 품질의 어떤 그 상대적인 어떤 중요도를 평가하겠다. 그래서 그로부터 가장 점수가 큰 것들이 바로 CCR이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남는 것은 이걸 이제 어떻게 각각의 요구 품질별로 계산을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네, 빠르고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우선 그 중요도라고 하는 것은 요 각각의 AHP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통해서 계산을 합니다. 중요도는 예를 들면 우리가 레드 레벨, 뭐 블랙 레벨 이런 식으로 나눠놨었죠. 그럼 요 각각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네. 블루 레벨, 레드 레벨, 블랙 레벨. 그러면 블루 레벨끼리의 어떤 그 AHP, 또 블루 레벨 안에 있는 요 안에 있는 레드 레벨끼리의 AHP, 또 각각 레드 레벨 각각의 그 하위에 있는 블랙 레벨별로 AHP 이를 통해서 점수가 나오면 그것들을 이렇게 곱으로 오게 되면 각각의 요구 품질에 대한 어떤 중요도, 기본적인 중요도 값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AHP는 또 뭐냐? 자, 그 용법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은 비더 솔버 시리즈 개정판이죠. 정성적 자료 분석 편을 참조하시면 상세하게 그 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AHP를 통해서 중요도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경쟁사 비교는 각 요구 품질별로 우리가 얼마나 잘 들어줄 수 있느냐, 제품을 만들면 이걸 얼마나 잘 반영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개념이에요. 또 경쟁사를 얼마나 잘 반영해 줄 수 있느냐, 그럼 상대적인 어떤 평가가 되겠죠. 우리가 좀 뒤지네요, 자사가. 자, 이런 경우는 이제 기획 품질에서 얼마로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경쟁사가 5점이라면 우리가 5점으로 갈 수 있고, 우리가 4점으로 가장 높으면 4점으로 갈 수도 있고요. 또 전략적으로 우리가 낮게 갈 필요가 있다 그러면 낮게 갈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것을 반영하는 어떤 정도를 제품의 고객의 요구 조건을 제품에 반영하는 정도를 얼마로 가져가면 좋겠느냐. 그 다음에 레벨업률은 바로 이제 현재 수준 대비해서 기획 품질의 비겠죠. 1보다 커지면 네, 반영의 어떤 정도는 좀 크게 가져가는 거다. 이런 어떤 표현이 되겠습니다. 세일즈 포인트는 이 요구 품질을 이제 판매할 때 어느 정도의 어떤 강조적인 요소를 갖는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1이나 1점이나 1.5라고 하는 수치를 대변하는 표기로 나타내고요. 이런 것은 이제 세일즈한테 강한 고객의 요구 부분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요걸 반영하면 이제 판매할 때 유리하다는 얘기죠. 제품이 이런 요구 품질을 반영한다 그러면. 그래서 1, 1.2, 1.5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절대 웨이트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중요도 곱하기 기획 품질 곱하기 중요도, 여기 보시면 중요도와 레벨업률, 세일즈 포인트, 이렇게 세 개를 곱한 것을 절대 웨이트,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절대 웨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숫자가 굉장히 좀 난무하죠. 그래서 전체를 이제 100으로 보고 각각의 점유율을 표현하면 요구 웨이트가 되고요. 이 요구 웨이트가 바로 각 요구 품질들의 우선순위화된 점수, 상대적인 중요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 뭐 점수가 가장 큰 것이 제품을 개발할 때 고객의 요구 품질, 요구를 가장 잘 반영해야 되는 요소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앞서 얘기했던 바로 그 CCR이다. 고객의 핵심 요구사항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결과는 그대로 QFD에서 이제 CTQ를 얻을 때 요 요구 웨이트가 이제 반영이 된다는 거. 자, 그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어져서 다음 11강에서 이어지는 내용을 또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